부산의 활기찬 밤,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이 반짝거리고 오후 비가 내린 후로 여전히 젖은 도로. 현우는 고급 메르세데스에서 내렸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정장 재킷을 고쳐 매는 한편 시계를 보았다. 중요한 회의가 열리려 하고 있었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인물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오래된 옷차림의 여자가 몸을 굽혀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가슴을 갑자기 싸늘하게 만들었다. 뭔가 친숙하면서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부산의 복잡한 교통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현우는 깜짝 놀랐다. 바로 유나였다. 그는 그 이름을 속삭였지만 거리의 소음에 그의 목소리가 묻혔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늘어졌고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다. 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달려가 군중 속에 섞여들었고 현우는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게 되었다. 늦은 밤, 현우는 큰 사무실에 혼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높은 빌딩이나 호화로운 조명은 더 이상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유나의 이미지로 가득 찼다. 17살의 현우와 유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골목길을 자전거로 달리고 저녁에는 서로의 문 앞에 앉아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어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우는 항상 뭔가 위대한 것을 창조하고 싶어 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빛나는 눈과 밝은 미소를 지닌 유나는 항상 그를 가장 먼저 응원해준다. 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유나는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약속해. 앞으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런 작은 일들을 잊지 말아줘. 그들은 함께 꿈꾸며 서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현우는 모든 부, 명예, 지위를 다 가졌지만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현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유나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모든 만남을 거부하고 유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부산 거리를 운전한다. 하지만 도시는 크고 노숙자가 너무 많아요. 그는 불우이웃 지원센터에 들러서 그곳 직원들에게 유나의 옛사진을 보여준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기 없지만 센트럴 파크를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번 봤어요. 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추억이 되살아났다. 두 사람이 함께 호안기엠 호수를 자전거로 건넜던 날들, 현우가 획기적인 기술 회사를 꿈꾸던 날들, 그리고 유나가 언제나 그를 가장 먼저 응원했던 날들. 그는 결코 그녀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심호흡을 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이번에는 그녀가 다시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간 아무 소용없는 수색 끝에 현우는 지원센터의 여인이 제안한 센트럴 파크 근처에 들렀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오며 오래된 벽돌길 위에 마른 잎사귀가 펄럭입니다. 현우는 천천히 걸으며 그의 눈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노숙자들은 벤치에 웅크리고 있었고 몇몇 길거리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놓았으며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야른 털이 마른 몸에 꼭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밝았던 눈에는 이제 힘든 시절의 어둠만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내게 다가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현우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유나, 나 현우야.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조심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현우는 침을 침삼켰다. 저는 당신을 모든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유나는 비웃었다. 내가 이 모든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 알아? 네가 정말 신경 썼다면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현우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는 설명하고 싶었고 그녀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앞이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의 동정심은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공원 뒤의 작은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현우는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져 있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그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 앉아 운전대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정말 멋진 시절을 보냈죠. 그들은 종종 유나의 옛 지붕 위로 함께 올라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서로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어떻게 되든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난 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은 어땠어요? 그는 자신의 경력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4억 개의 주목을 받으며 쌓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그의 앞에 서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그저 빈말만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공원으로 돌아온다. 그는 거기 서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면서 유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려고 온 게 아니야.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해서 여기에 왔어요. 유나는 두 팔을 교차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이어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뭔가 할 수 있어. 너가 필요할 때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 있을 수 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 곁에 벤치에 조심조심 올려놓았다. 머무를 곳이나 직장, 또는 그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유나는 명함을 보았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현우는 그녀가 곧바로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자 현우는 떠나가고 유나는 벤치에 앉았다. 악수하는 손이 명함을 만졌다. 오랜만에 그녀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현우가 남긴 명함을 여전히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10년 전이었다면 그녀가 그것을 받았다면 아마 즉시 그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년간의 방랑을 통해 그녀는 친절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현우가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었다면 왜 좀 더 일찍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유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작은 골목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 옆에는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다. 괜찮아, 유나. 괜찮아요. 보영 이모, 유나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았다. 보영 이모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옛날 지인을 만났어요. 보영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현우를 믿어야 할까? 현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다. 유나와의 만남은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던 때를 기억했다. 그날 현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는 몹시 기뻤지만 유나에게 달려가 기쁨을 나누려고 하자 그녀의 얼굴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유나는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현우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일을 기억한다. 다른 장학금을 신청해도 돼.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유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심하게 아팠고 그녀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너가 해. 현우. 너는 밝은 미래가 있어.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그 후에도 현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녀를 데리러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녀를 만나면서 그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현우는 여전히 유나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자신을 믿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노숙자 지원센터에 가서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히 유나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또한 몇몇 취업 지원센터에 연락해 유나와 같이 잠재력이 있었지만 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삶에 지친 현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안다. 일주일 후, 현우는 센트럴파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나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붐비는 군중 속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나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 서서 갈등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천천히 걸어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두 팔을 교차하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무엇을 원하세요? 현우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직장, 임시 거주지, 또는 그저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상황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해. 돈으로 내 신뢰를 살 수는 없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너무 많이 말해.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보여줘.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럴게요. 그리고 이는 두 사람 모두 오래된 상처, 과거의 실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해야 할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노숙자 지원센터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기다린다. 여기서 그는 유나에게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을 수선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대신 조심스러움과 주저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으며 팔짱을 끼고 가슴을 쳤다. 말해보세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무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유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중요해요. 현우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완고하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치 과거의 친숙함을 되살리려는 듯 마지막으로 유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볼게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이는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됩니다. 훈련소에서 보낸 첫 아침, 유나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 결의에 가득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그녀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직원인 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처음 며칠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기본적인 사무기술에 익숙해졌습니다. 몇 년간 거리에서 살아오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현우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 처음에는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점점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이 직업이 마음에 들어 라고 물었을 때 유나는 잠시 침묵한 뒤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분은 들죠라고 답했다. 현우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유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연민이 아니라 소속감, 즉 혼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날 현우는 센터를 방문했는데 유나가 창가에 혼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걸어가서 그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무슨 일이야?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이 그녀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중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랜만에 유나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유나는 점차 훈련센터의 새로운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었지만 이곳 직원들의 친절함과 열정으로 인해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부터 전문적인 이력서를 쓰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의사소통과 자신감 키우기에 대한 수업도 수강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현우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그의 단호한 눈빛은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걸 말해주었다. 유나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현우의 인내심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늦은 오후, 유나가 센터를 떠나려고 할 때 현우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에 나타났습니다. 말할 게 있어요. 오라고 그는 말했다. 유나는 두 팔을 교차하고 고개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 박에는요, 현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곳은 제 파트너 회사입니다. 그들은 행정보조원 직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당신과 면접을 볼 의향이 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열어서 채용 공고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면접만 보고 괜찮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원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유나는 현우가 소개해준 회사에 간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느꼈다. 그녀가 이런 전문적인 환경에 들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그녀가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누구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유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유나는 밖으로 나가며 심호흡을 했다. 현우는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는 물었다.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쁘지 않아요. 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당신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왜 두 사람은 모두 웃었고, 오랜만에 유나는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삶에 접어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인터뷰를 한 지 3일 후, 유나가 센터에서 점심을 먹던 중 전화가 울렸다. 좀 이상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듣기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저는 당신이 얼마 전 면접을 봤던 회사의 인사부장 하늘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감명을 받아 우리 팀에 합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드립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제가 그 일자리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네, 동의하시면 오늘 당신에게 구인 제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가 거절당하거나 멸시받을 걱정이 없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녀는 바로 전화했다. 그 일자리를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웃었다. 너는 마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 아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유나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나는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직장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런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았다. 똑바로 서서 자신감 넘치게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떠돌이 시절의 초라한 모습은 없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그녀를 데리러 왔다. 첫날 출근이 늦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유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약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자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내 눈앞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첫 출근 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다시 배워야 했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2배나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는 힘겹게 노력하던 중 현우가 한 말을 떠올렸다. 넌 할 수 있어. 그저 자신에게 기회를 주면 돼.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따뜻한 일몰빛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점차 사무실 생활, 바쁜 아침, 긴 회의, 직장의 압박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쁘세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유나는 잠시 주저하더니 승낙했다. 그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유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밖에 뭐요? 현우는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귀사는 귀하의 노고와 적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급여가 인상됩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재빨리 봉투를 펼쳤다. 실제로 이는 공식적인 계약 확인서입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일자리를 얻었으며 수입도 생겼고 점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유나는 살짝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유나는 자신에게 미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유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받는다. 발신인의 이름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 집주인으로 3년 전 그녀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임대했던 방에서 그녀를 쫓아낸 사람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편지에서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다른 많은 노숙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유나가 다시 인생을 찾게 된 것을 축하하며 언젠가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의 감정은 뒤섞였다. 과거를 버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했다. 시간 있니?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유나는 심호흡을 했다. 옛 동네로 돌아가고 싶어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유나와 현우는 유나가 살았던 동네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작은 골목길, 길거리 상인, 예전에 알던 이웃들. 그들이 작은 식료품점을 지나갈 때, 한 노부인이 그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맙서사, 저 사람이 유나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그녀가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그녀를 여러 번 도와주었고, 그녀가 배고프면 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노부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축하해, 내 딸아. 돌아왔구나. 유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고,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그녀 옆에 서서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떠날 때 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로 잘 견뎌냈어요. 라고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유나가 정식으로 새 삶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정착하고 작고 깨끗한 방을 빌렸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만든 다음 조용히 앉아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일하고 있을 때 부서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나, 더 높은 자리에 도전해보고 싶니? 그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직업 윤리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조 매니저 자리가 열려 있는데 당신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유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그녀는 이제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와인 한 병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축하해요. 부매니저, 그는 웃었다. 유나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알다시피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 유나와 현우는 더 자주 만났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일이나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개인의 이야기, 꿈, 희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유나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우가 여전히 현우이며 여전히 인내심이 많고 여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익숙한 거리를 함께 걷던 중 현우는 갑자기 멈춰 서서 약간 주저했습니다. 유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현우는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널 두고 너무 후회했어라고 이어갔다. 유나는 말을 잃었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현우는 수년간 돈과 경력을 다 가졌지만 항상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유나는 설렘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예전과 같은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현우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쩌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뒤로 빼지도 않았다. 그녀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유나가 부장으로 부임한 지 2달 후,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상사들도 그녀에게 더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에 쓰인 중년 남성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나, 요즘 잘 지내고 있구나. 그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팀 매니저로 합류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나는 그런데 저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놀랐다. 감독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유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유나는 현우를 만나 자신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 밝게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넌 할 수 있다고. 유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현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현우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매일 그것에 대해 생각해요. 유나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고 현우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소년이 아니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아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쩌면 상황이 똑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나쁘다고 누가 말했나?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강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잃어버린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공식적으로 회사 확장 프로젝트에 팀장 역할을 맡게 됐다. 새로운 직장은 쉽지 않습니다. 책임은 더 크고 압박감도 더 크며 그녀는 자신이 이 기회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볼 때마다 뒤돌아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우는 그녀의 사무실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가끔은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울 때도 있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이번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게요. 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우는 항상 그녀에게 모든 것이 더 단순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3개월 후, 유나의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매우 기뻐했고, 그녀는 더 높은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을 받은 날, 유나는 자신이 이렇게 멀리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와 현우는 카페 옥상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에서 나를 처음 발견한 날 기억나? 유나가 물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유나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우는 나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어주셨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나는 당신을 믿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년 후, 유나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난 강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현우는 노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해 노숙자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와 유나가 새로 문을 연 지원센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현우는 부드럽게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현우는 숨을 참고 기다렸다. 유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우는 밝게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두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흥망성쇠, 상실,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잃지 않을 것이다. 2년 후, 화창한 어느 오후, 유나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다. 정원 밖에서는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 그리고 그녀가 도와준 사람들이 그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현우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날이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고 속삭였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온화한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 여행을 계속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그들은 믿음과 인내심이 있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 날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계속해 나갈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유나와 현우의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단력, 인내, 자기 신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유나는 한때 밑바닥까지 떨어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싸우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공에만 몰두해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던 현우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올바른 의지와 올바른 시기에 도움이 있다면 여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